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9일. 지난번 행복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색다른 주제로 생각을 나눌까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상하고 거대한 뜻밖의 질문들. 생명의 탄생부터 우주의 끝까지라는 그 내용에 모리 다스야가 지은 그 내용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 빅퀘스천이라고 하죠. 긴 이런 그 질문을 아마 가끔씩 아니면 그 질문이 풀리지 않아서 늘 정말 그 답은 어떤 게 정확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사람은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정말 과연 신은 존재하는지 등 이런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세계라든지 정말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지은 그 저자 또한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이런 내용에 궁금한 그 부분을 인문학과 또한 과학계와 같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정말 대충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왜 죽게 되었는지 또 신은 정말 있을까?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을 서로 주고받고 또 대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 해답의 희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답을 찾는 팁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장으로 인간은 왜 죽는지 그 생물학자 후쿠오카가 사네체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그분 먼저 생물은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을 과학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부터 시작할까요? 중학교 생물 시간에 인간의 심장에는 혈액의 역류를 막는 4개의 판막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명함 교환을 마치고 의자에 앉자마자 나는 바로 운을 뗐다. 맞은편에 후쿠오카 시니치는 살짝 입을 벌린 채 이 남자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걸까 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당연하다. 방금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남자가 느닷없이 심장 판막 이야기를 꺼내면 나 같아도 원이 벙벙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대답에 도움닫기 차원에서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하다. 2개의 심방과 심실 사이에 방실판이 있습니다. 심방이 수축해서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방실판이 심실 쪽으로 열리고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좌우에 하나씩 있는 심실의 혈액은 폐동맥 판막과 대동맥 판막을 통해 동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심실이 수축하면 혈액의 흐름으로 인해 판막이 열리고 반대로 심실이 확장될 때는 판막이 닫힙니다. 그래서 혈액이 역류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놀랍게도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생물의 몸은 실로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만화의 말풍선처럼 머리 위에 지금의 생각을 적는다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지 정도가 되려나? 그래도 어떻게든 이 도움닫기를 마쳐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제 기억으로는 비슷한 시기에서 역시 생물 수업에서 다윈과 진화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단세포로 지구상에 탄생한 생물은 그 후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성질로 분화하며 진화를 계속했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지점에서 잠깐 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막은 완전한 형태가 아니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인 판막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어중간한 돌기는 혈액의 흐름을 악화시켜 또 해만 끼칠 뿐입니다.
이것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완전한 판막을 가진 생물이 탄생했고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 자손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무리한 해석입니다. 즉, 진화 도중이라도 개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요소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한 부위는 반드시 다른 부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단독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 없죠. 물론 중립 진화 이론 등을 가져온 신다윈설이라든가 종사회론의 입장에서 돌연변이 및 자연선택과는 다른 진화론을 발표한 이마니시 긴지라든가 적응주의를 비판한 스테번 제이 굴드 등 돌연변이와 적자 생존만으로는 진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과학자도 적지 않습니다. 다인주의는 여전히 가설이며 실제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관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관점을 바탕에 두면서도 여전히 판막의 조직이나 기능을 아는 누군가가 생물의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최첨단 연구를 다루는 과학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과학사에서는 진작 퇴장당한 창조론적 발상이 특별한 신앙이 없는 제 안에서도 새삼스레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여쭙겠습니다. 후쿠오카 씨는 생물의 진화를 어떻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다. 후쿠오카의 입술의 양끝이 천천히 위로 올라간다. 잔잔한 미소, 그 표정으로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오른손을 테이블 위에 작은 맥주잔으로 가져간다. 느닷없이 거대한 주제를 꺼내시는군요. 건배부터 하고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날 대담 자리에는 나와 후쿠오카 외에도 지코마쇼부 출판사의 편집자이자 이 연재를 담당하는 오버나이 게니치로와 후쿠오카를 담당하는 다나카 히사시가 동석했다. 네 남자는 손에 맥주잔을 말없이 부딪혔다. 머리카락을 뒤로 단정하게 빗어넘긴 남자 직원이 모도매가 담긴 작은 접시 4개를 가져다 준다. 가코라 자카오리에서 골목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한 이 작은 가게는 가게의 평범한 민가였는지 6조 남짓한 방에 조명이 최소한으로 낮춰져 있고 음악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가게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는 기분이다. 테이블 위에는 요리사가 담긴 접시와 맥주 2병, 빨간 램프가 켜진 디지털 녹음기 2대가 놓여 있다.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시고 회 한 점을 씹어서 넘길 만큼의 시간이 지나자 후쿠오카가 생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면 하고 입을 뗐다. 한 예로 대장균 같은 단세포 생물은 보통 세포 분열을 통해 둘로 나뉘고 그 둘이 다시 분열하는 과정을 거쳐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생명의 기본 형태였습니다. 그런 시기가 10억 년 정도 지났을 무렵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열해도 따로 나뉘지 않는 세포가 생겨나 덩어리로 뭉쳐진 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뭉쳐있는 세포 집단의 표층에 존재하는 세포는 산소를 다량 호흡할 수 있지만 안쪽에 있는 세포는 산소 결핍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환경의 차이라는 것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세포라도 조금씩 역할을 분담하면서 다세포화가 일어났고요.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의 이행 배경을 설명하면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초기에 다세포 동물은 잎과 항문이 같은 구 형태의 생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이 구조였던 것이 어느 날 가운데가 뚫리면서 속이 빈 원기둥 구조가 되었고 먹이를 먹는 구멍과 배설하는 구멍이 나뉘었습니다. 이 시기에 생물이 비로소 특정한 방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얇고 가느다란 관 형태 안에 체질 구조가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단단한 신 같은 것이 등뼈의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등뼈 덕분에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되자
중추신경계가 머리 쪽으로 모이고 무거운 뇌도 떠받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다리가 자라고 아가미가 생기는 등 분절 구조가 발달하여 단순한 구조에서 차츰 복잡한 구조로 변하지 않았겠냐는 설이 생물학자 라마르크 등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잠시 쉬는 텀을 기다렸다가 후쿠오카의 잔에 맥주를 따랐다. 같은 타이밍에 옆자리에 다나카가 네 잔의 맥주를 따른다. 오버나이가 직원에게 새 맥주를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후쿠오카가 오버나이 잔의 맥주를 따랐다. 말하자면 가쿠라자카의 작은 방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된 네 남자의 분업이다. 물론 완전한 자연 발생과는 다르다. 나는 호스트의 입장이고 후쿠오카는 게스트다. 담당 편집자들도 저마다 입장속과 속내가 있을 테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선입견도 있을 것이다. 후쿠오카에게 맥주를 받은 오브나이는 지나치게 항송해 했다. 아마 다음에는 내가 따라야겠다고 생각했겠지. 이렇게 지나는 종별로 진행된다. 비유가 조금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확실히 틀렸다. 어쨌든 후쿠오카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네, 오늘은 생물은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분열하면서 복잡하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각자가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알아보겠지만 정말 이게 진화로 뭐 돌연변이로 정말 변했을까요? 소리니까요.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